3기 26강입니다. 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배당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임차권 등기는 보면 우리 생생경매 2부에서도 보면요, 아주 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역시 여기서는 이제 일부 방송입니다. 이제 우리 생생경매 교재입니다, 교재. 그래서는 이제 초벌구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 했을 때는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를 기준해 가지고 그거 이전에 이후에 임차권 등기되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낙찰자가 과연 어떻게 행동 내지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요. 네, 화면 이동해서 막바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요? 네. 오늘이 26강이네요. 그죠? 26강에서 2023년 9월 13일이네요. 수요일이고요. 목차는 뭐 똑같습니다. 저번에 25강, 24강 목차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여기 이 목차에서는 이제 임차권 등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은 보니까 임차권 등기 경우입니다. 임차권 등기 경우에 가지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된 경우하고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말이죠. 제가 임차권 등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임차권도 보면은 2부에서도 뭐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보니까 임차권 하니까요.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민법 이렇게 이게 임차권 등기도 이게 근거법이 이 주임법, 상임법, 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보니까 주임법과 상임법, 민법 큰 차이점이 있죠. 이게 주임법과 상임법은 뭡니까? 특별하게 보호해준 특별법이잖아요. 민사특별법. 그죠? 이게 이제 법 종류랄까요? 보면요. 주임법과 상임법은 특별하게 특정 계층을 보호해주는 특별법이다. 누구를 보호해준다 이거지.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다더라. 그럼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민법은 뭐다? 그럼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은 뭐냐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일반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또 이제 이 내용은 제가 한번 2부에 가가지고요. 보다 엄청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 적에 어떤 걸로 하느냐 그러니까 주로 그거잖아요. 뭐 무슨 복잡한 것보다는 보통 일반적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도전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물건에 도전을 함에 있어서 불구하고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왜 실수하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실수하는 거지 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보니까 임차권 등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오늘 좀 불안정하네. 뭐 소리가 삥삥 나죠. 그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일단 제가 일반법, 특별법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지금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이게 소리가 자꾸 뻑뻑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자꾸 소리가 나니까 귀에 거슬리시죠? 이게 좀 오늘 비가 와서 그렇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이제 주임법을 보자 이게 상임법은요, 뭐 주임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하니까 이러했을 경우 이 사람들의 임차권 등기했다 이거지. 임차권 등기했다 했을 때 우리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후순위 임차인은 신경 써덜덜덜 말아요. 왜? 나하고 관계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것은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요, 지하고 관계없는데도 이상하게 목숨 거는 사람들 제법 많이 있더라고. 그 참 한심한 사람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요, 저와 관계없다면 완전히 저는 개무시해버립니다. 그래야지만 스트레스를
제가 볼 때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더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알았어 보면 뭐죠? 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신경 쓰들들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다?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것만 신경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매 정보지를 보신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있다. 얘가 그 뭐지? 임차권 등기했나? 임차권 등기했어. 이게 이제 경매 정보지에 의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영상물을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제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 보시고 말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 물건에 대해서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경매 공부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주거용 부동산에 입찰 참여한다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그럼 얘가 임차권 등기했나? 이게 1번 타점, 이게 2번 타점입니다. 임차권 등기했나? 했구나. 했는데 그러면 언제 했지? 언제? when? 임차권 등기 언제 했지? 언제? 여기 보니까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일 이전에 하였니? 아니면 이후에 하였니?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했냐? 이후에 했냐? 이게 이제 3단계거든. 그러니까 이제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하였다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end.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다. 그럼 이 사람은요.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 날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 안 해도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배당 받아가요. 왜?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사님들끼리 교통 정리 해놨다는 게 제가 조금 이따가 대법원 판사님들이 교통 정리한 내용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하긴 했는데 언제 했어?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했네. 야, 이땐 또 봐가 4단계로 딱 넘어가야 됩니다. 4단계가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배당 신청, 권리 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였는지 그 여부를 보자겠죠. 또 다시 지우고 한 번 더 이거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다시 지우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해서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경매 정보지를 봅니다.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그럼 신경 써들들 마세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했네. 뭐 하든지 말든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했다면 하든지 말든지 왜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낙찰자인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이게? 대항력. 대항력이 뭐냐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만 빨리 한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자.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 그럼 여기서 끝. 그죠? 끝이야. 임차인한테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요리하였을 적엔 그럼 이 사람이 보니까 혹시나 모른다 말이죠.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지 그 여부를 보자겠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안 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되죠. 임차권 등기 하니까 여기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안 했다. 자, 임차권 등기를 안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배당 신청, 그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신청을 하였는지 그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했다. 그것도 뭐 언제 했어? 그때 when, 그죠? 임차권 등기 안 했으면 when 언제 했는지 그거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또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근데 언제 했어? 언제? when 이게 이제 when이죠, 그죠? 언제 했어?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했다. 아니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했다.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를 이전에 했다. 그럼 이것도 우리 끝입니다. 끝. 왜?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를 이전에 배당 임차권 등기했으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 기입 등기를 이후에 임차권 등기하였다. 그럼 이 사람이 배당 신청해야 됩니다. 배당 신청. 배당 신청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배당 신청해가지고 배당 신청했다. 배당 신청 안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배당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낙찰자가 인수한다.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늘은 이제 임차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가신다 할지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정 급하신 분들은요, 이기 라이브 방송에 보면요, 후반부에 임차권 등기 관련된 그런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배당 신청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안 했다. 그러면요, 그때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잠깐 지워버릴게요. 임차인의 보증금 100%를 낙찰자 인수한다. 근데, 배당 신청을 하였다. 배당 신청을 하였는데, 요때 또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막 나가면 좀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배당 신청했다고 뭐, 언제 했는데, 요것도 여기서, 여기, 웬이 한번 나오죠, 웬이 한번 나오고, 또 여기서 또 배당 신청했다, 언제 했어요? 또 웬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했냐,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했냐?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했으면 낙찰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하였다더라, 그러면요, 낙찰자 역시 마찬가지, 임차인의 보증금 100%를 인수한다. 요런 장면에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생생경매 교재 2부에서 보면 또, 실전 임대차 관련된 그런 분석하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제가 자세하게, 엄청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라면서, 그러면요, 지금 조금 전 대법원의 판사님들이 교통정리한 내용을 이거잖아요. 대법원 2005-33039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위 임차권 등기가 나와있죠. 첫이면 첫. 경매가 이제 단독 경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2중, 3중 경매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초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이게 경매 기입 등기예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 됐대요. 그러면 그 임차인은 어떻게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뭐다, 이거죠. 당연히 뭡니까?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대요. 알았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반대로 이걸 반대 해석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위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전이 아니고 후입니다. 나중에 등기됐다면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겠죠. 반대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에 즉 압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였다 하더라.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배당받아갈 수 있다. 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법원에서는, 집행법원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등기 사항만 쭉 담당 경매계에서 나름대로 체크 내지 점검을 한다더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말소 소멸 기준이 있잖아, 소멸 기준. 소멸 기준부터 두두두두두 해가지고요, 뭐 채권자가 뭐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경매 신청하든지 아니면은 판결문 등 같은 집행권원회에서 강제경매 신청하든 간에 어쨌든 와가지고 경매 기입 등기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소멸 기준 권리부터 요때까지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 요때까지만 법원에서는 딱 본다니까요. 그 뒤에는요, 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뭐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어요, 집을.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해요. 근데 법원에서 난 몰라.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한다. 경매자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뭐 하든지 말든지. 근데 네가 배당 요구 했어, 언제 했는데? 배당 요구 종결까지 했어? 언제까지 했어?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했어. 그럼 나 아웃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법원에서는 뭐다, 이게 소멸 기준 권리부터 경매 기입 등기, 여기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잖아,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 이때 압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되는 요때까지만 등기부상의 이 권리 관계에 대해서만 이제 법원에서 신경을 쓰고 그 뒤에 건 전혀 완전 개무시해 버린다는 거. 그럼 우리 여기서 보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첫 경매, 여기 첫 경매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 아니고 후에, 나중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했다고. 그럼 하든지 말든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다, 별도로 배당 요구를 전이면 안 해도 되는데 후면 어떻게 반대 해석을 하자. 뭐 해라 이거지. 반드시 배당 요구 해야 되는데, 근데 배당 요구는 뭐다, 현재 민사 집행법에서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들의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합니까?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또 하나 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면 이 인간이 말이지 권리 신고만 달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 권리 신고만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말해 배당 신청 요구만 딱 따로 뽑아가는 배당 신청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때문에 그런 좀 몇 가지만,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안 어려워요. 몇 가지만 딱딱딱 짚고 넘어가면요,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오늘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뿐만 아니고 거의 매일 뭐
오후 한 3시 전부터는 해서 제가 경매 정보, 이제 예 가지고 오늘 낙찰된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보니까 오늘 이거, 내일인가 보니까, 오늘 것 같은데,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아파트인데 2분 1 지분이 경매가 나왔던데, 야, 이거 괜찮던데, 말이야. 근데 우리, 이 지분 강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지분 강의할 적에 제가 보다 더 자세하게, 물건을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면 물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물건을 쭉 보면 있어가지고, 일반 보편적이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물건을 고른다니까요. 뭐, 특별하게 말이지, 무슨, 누군 그런 얘기 합니다. 조폭하고 말이지, 사시미 칼 들이대가지고 유치권 관련해서, 혈투를 하고 미쳤어요. 봐가지고 경매 투자하는데 내 목숨 걸 일이 있어요. 봐가지고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벌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행복하게, 물론 돈이 있다 캐가 다 행복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이지 말이지. 사시미 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지 그냥 프로판 가스통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완전 소설 나부랭이 쓰는 그런 경매 책이냐 그런 봤어요. 봐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 완전 허튼 소리들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 많다니까요. 많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물건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보시고 나서 그냥 팍팍 1, 2초 안에 빡빡 끝나버려야 돼. 끝나야 되는 게 가만히 있어봐라. 옛날에 어디서 안정현 채널에서 방송 듣긴 들었는데 또 긴가민가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내 거라고 완전히 이런데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건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차권 등기에서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된 경매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몇 개 말씀드리고요. 이건 1부에서 말씀드리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 2부에서 26강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잠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경매 정보지 이동해가지고 이제 일단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2021 타경에 55,356 해가지고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인데요. 여기 이제 경매 기입 등기 1, 밑에 기일 내용을 보니까요. 2억 5,200인데 3차 기일날 권모 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1억 7,560만 원을 써줬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이분 같은 게 1,612만 8천 원 입찰 보증을 호로록 잘합니다 이게. 호로록 참. 이게 안 된다니까. 1,6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 1,600만 원 10%인 160만 원 말이죠. 안정현 경매 스쿨에 발전 기금으로 캐척을 하시면 되고, 그분 말이죠. 돌아가실 때까지 아프터 서비스 AS를 해야 될겠는데 말이죠. 그냥 법정 가가 1,600만 원 날려버리는 거예요. 와, 하여튼 자기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배포가 커야 되죠. 스케일이 커야 되는 게, 1,600만 원 그거 가지고 쪼잔하게 자꾸 이야기하냐. 저는 쪼잔합니다. 제가, 인간이 원래 쪼잔해서 1,600만 원에 160만 원 것도 따져야 된다니까. 저는 따져요.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밑으로 이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해가 이건 보니 9월 26일입니다. 오늘이 9월 13일이잖아요. 그죠? 9월 13일이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 날이네요. 11차 기일이 딱 잡혀 있습니다. 2,700여만 원의 최저 가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1차 감정가 2억 5,200만 원. 야, 근데 이런 건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안 봐도 이게 그냥 메리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몇 프로냐, 잠깐만요. 오늘따라 이게 시스템이 불안정하네요. 방송하는 와중에 뽀로로 소리 나다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입니다. 11%까지 이제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죠? 가격이 떨어져 있고, 요거 보니까 제가 항상 방송할 때 말씀드리죠. 그죠? 2층이네. 요거 뭔지 몰라도 건생 요런 거 있으면, 머리 아파. 그죠? 이게, 우리 항상 2층이다 그러면 2층 내지 어떤 그 물건 보니까 2층도 있고 3층도 포함되더라고. 2층, 3층도 건생으로 돼 있고, 또 어떤 거 보면 6층이 또 건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6층은 이렇게 용도는 건생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거용을 쓰고 있단 말이지. 그건 어쨌든 위반 건축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본건에 있어서 그 건축물 대장을 잠깐 보시지요. 건축물 대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게 딱 나와 있네. 벌써 제2종 건생 사무소로 돼, 사무소. 어머요. 사무소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주거용으로 방 넣어가지고 그냥, 이게 분양 안 한 양반들이 그냥 이게 용도는 사무실이니까, 아마 이게 주차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큰 부담이 좀 없는 모양이더라. 그리고 따라서 용도는 사무실인데, 현황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전세 보증금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잘 보셔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면, 이거 뭐야? 뭐가 제2종 건생이네. 그 물건지가 어디요? 마포구, 망원동이니까 마포구청 건축가에다 띠리릭 무조건 전화해요. 전화.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혼자서 funk치고 장구치고 하지 마시라니까. 뭔가 번뜩 생각나면 무조건 하시는. 저는 막 그렇게 합니다. 뭔가 생각나면, 저는 생각나는데 막 해버려요. 생각나는데 막 하는 것이지. 그냥 하기 전에 막 요래저래 이렇게 앞뒤 재다 보면 정말로 볼장 다 본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어쨌든. 자, 내려가 봅니다. 뭔지는 몰라도 말이죠. 이게 가압류 여기 저기 말소 소멸 기준 걸리잖아요. 박모 씨가 했는데 2019년도니까 가압류 2020년도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이잖아요. 이런데도 전세 보증금 해가지고 2억 2천만 원 이게 저기 대출이 안 일어날 낀데 대출 발생 잘 안 될 낀데 그래서 어거나 이런 데서 대출 안 해줄 거예요. 그럼 뭐 이분 같은 경우 자기 온 돈 2억 2천만 원을 주고 요즘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 사는데 자기 돈 온 돈 가지고 전세 들어가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허거나 뭐 이런 데서 다 대출 뽑아가지고 대출 뽑으면 이자율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니까요. 전세자금 대출해가지고 이자율이 엄청 낮아요. 어딥니까? LH공사도 그렇고, SH공사도 그렇고, 그래요, 봐가지고. 근데 봐가지고 2억 2천만 원의 돈이 이게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닌데 말이에요. 큰 돈인데, 이분이 잠깐만요. 자꾸 이게 오늘 왜 그러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잠깐만요. 네. 오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보니까 이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강제금리 신청하셨네요. 그죠? 2억 2천만 원인데 2억 2천만 원에다가 14만 5,300원에 포함해가지고, 근데 임차권 등기하였고, 이분이 대항력 있죠? 대항력 있는데 임차권 등기하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2억 2천만 원이에요. 2억 2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1차 감정가 2억 5,200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소위 이분 같은 경우는 뭣도 모르게 입지를 하셨는데, 이건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제2종 건생의 사무소라는 요런 단점이랄까. 이게 건축물 대장상에는 현재 위반 건축물로 표시는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건축물 대장 잠깐 볼게요. 건축물 대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잠깐 넘어갑니다. 건축물 대장 보면 여기 위반 건축물 되시면요. 건축물 대장 맨 하단에 보면 여기 표시되어 있거든요. 위반 건축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위반 건축물 표시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입찰 안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여기 마포구청 건축가에다가 내일 당장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주소 딱 대면서 말이죠. 이게 이종 건생인데 말이지. 이게 보면 다세대 빌라 해가지고, 현재 이게 나와 있잖아요. 뭐로 나와 있습니까? 이용 상태가 뭐죠? 이게 방 두 칸에 거실에다가 주방, 욕실 다 쓰고 있잖아요. 물론 빌라가 되니까 최근에 지은 빌라들은 성관계 해가지고 엘베는 다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 이왕이면 엘베가 없는 것보다 엘베 있는 게 나아요. 그죠? 그래서 방 두 칸에 말이지, 거실, 주방, 욕실 다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이렇게 하면 보시면 물어보시고, 이거 사실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거 내 낚시받게 되면, 마포구청에서 말이지, 나한테 어떤 페널티를 부과시키냐? 그러면 아마도 부과시킨다! 그럴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거죠. 확인하신 상태에서 입찰 참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보면 말이죠. 남부 2020 타경인데요. 이 사건은 조금, 만약에 108919 여기 보시면요. 아유, 이것도 엄청 많이
우와, 대단하다, 그죠?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1차가 말이죠. 2021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와, 1차 감자가 1억 7,500만 원입니다. 근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뭐 18차 기일날 누가 558만 5천 원을 썼다가 대금 납부 안 하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입찰 보던 금액이 뭐, 얼마입니까? 390명, 39만 원이에요. 39만 원 정도에 뭐 그냥, 이건 제가 봐드릴게. 근데 또 이제 납부를 안 하니까 또 두두두두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보면 나와 있죠. 2023년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이면은 오늘이 9월 13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이네. 9월 20일 날 해가지고요. 와, 입찰표 정의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거 재경매니까 입찰 보증금 20%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에 20% 같으면 얼마입니까?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입찰 보증금면 아니면 아이고 40만 원 넣으면 내가 아까워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봐가지고요. 내가 단독으로 입찰한다 손치더라도 내가 단독으로 내 낙찰 받을 수 있잖아요. 봐가지고 원칙은 따지면 이게 위에 보면 입찰 보증금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잠깐 보죠. 나와 있네 봐가지고 40만 3,600원이잖아요. 그죠? 이 날짜 입찰하세요. 그러고 나서 입찰 보증금 40만 원만 딱 넣어버려요. 40만 원만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찰 보증금 남으면 괜찮아요. 근데 입찰 보증금액이요. 법원에서 제시한 이 보증금 있잖아요. 이거 20%니까. 이 금액이 단돈 1원이라도 못 미치면 그 사람은요. 설사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은 무조건 아웃돼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라도 이게 입찰표,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매법정에서 입찰표, 안 써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걸요. 옛날에 제가 경매법정 가면 그런 분들 간혹가다 눈을 못 껴그래요. 입찰표 쓰는데 뭐 안에 보면 우리 투표할 적에 기표하는 그런 있잖아요. 커튼 치는데 입찰표 기재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사람들 완전 바깥에서 막 쓰더라고. 근데 어떤 양반은 보니까 여름이고 그러니까 승용차 본네트 위에서 막 쓰는데 막 이 양반이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손을 벌벌벌벌 떨어. 뭐 잡아먹나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봐가지고 이런 건 한 40만 원 넣어봐봐요. 넣어놓고 나서 아이고 3,600원에 아이고 못 넣네 하면서 미안합니다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빨리 넣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표를 한번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막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맨날 그냥 안정현 경매 스쿨에 라이브 방송에 매주 월수금 저녁 8시 그것만 다 뚫어지게 쳐다보면요. 쳐다보고 나서도 이제 생업에 이제 전업 하시잖아요. 하시다 보면 또 까먹어요. 잊어먹어요. 잊어먹는다니까. 또 법정 가는 것도 바빠서 못 간다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요원해. 그래서 한번 이게 아니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혼하신 분이다 그러면요. 남편분이 관심 가져서 남편분은 직장 다니셔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부인한테 여보 당신 말이지 위임장 인감증 주면서 당신 대리를 한번 입찰해봐봐. 원래 부동산은요 여자분들이 다 꿰차고 해야 됩니다. 이게 남자들은 허당이라니까요. 완전 허당입니다. 또 실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조모 씨가 있죠. 이분이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또 이분이 강제금이 신청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임차권 등기하고 이제 배당 신청도 하였거든요. 배당 신청됐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 신청했단 말이죠. 배당 신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200만 원까지 계속 떨어졌냐 이거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요. 조모 씨가 요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2019년 2월 12일입니다. 그 이후에 가등기가 설정됐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임차권 등기, 요거는 2018년 5월 1일 이게 이분의 전입 날짜입니다. 전입 날짜이지 임차권 등기된 날짜는 가등기 날짜보다 나중입니다. 그래서 이 조모 씨는 가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2020년 9월 달에 해가지고 본인이 조모 씨가 깝깝한 거야. 방이 안 빠지니까, 본안 소송위원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이거 보면 문제는 이러면 가등기 때문에. 가등기 이거 인수한대, 인수. 이건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입 확정하고 나서 가등기가 된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법원에서는 가등기를 직권 말소시켜주는 가등기 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법원은요, 말소 안 시켜줘요. 그대로 인수하게 한다니까. 그러면 인수하게 한다는 건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더라도 이 가등기는 뭐다? 말소할 목록에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다? 이 가등기는 낙찰자에게 일단은 인수한다 이게.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가등기나 낙찰받기도 어려운데 말이지.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그 가등기 있다 그러면요, 누가, 낙찰자 입장, 다른 제3자 입장에 가서 이 물건이, 뭐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쳐다본단 말이지. 예.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등기에 대해가지고 말소, 청구,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유행의, 이런 패턴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우리 후반부에 2부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일단은 어떤 법원은 직권 말소 시켜버려요. 또 어떤 법원은 직권 말소 안 시켜줍니다. 안 시켜준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말소냈어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된 것도 있고,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된 것도 있고, 개판에 개판. 완전 개판이라니까. 예? 이래 되겠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박황룡이 돌아 계시는 거죠. 예. 그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열받는다니까, 봐가지고. 박황룡님하고 우리 이제 부산에 계신 구독자분이신데, 며칠 전에 이제 이런 패턴으로 된 물건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니까 저도 답답해 죽겠다 이거지. 예. 어떤 법원은 이렇게 직권 말소 시켜주고 가등기를, 어떤 법원은 말소 안 시켜준다 이거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 말이지 비행기 타고 가면 서울서 부산까지 말이지 한 24시간 걸립니까? KTX 타고 가도 한 2시간 좀 더 걸려버린다고. 그렇게 좁은 땅덩어리인데 뭔 이 법원은 이렇게 해주고 저 법원은 저렇게, 현재 경매 절차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유행이 몇 개 있어요 봐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가등기를 말소시켜준다고.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가등기를 말소시켜준다는 것은 뭐다? 이게 결국 낙찰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넘기된 그 뒤에 한참 있다가 소송해서 말소시킨 게 아닙니까? 그럼 이게 행정력 낭비지 봐가지고. 이 가등기 허락이고 효력이 없다 이지. 요건 제가 왜 효력이 없냐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이고. 또 하나 더 뭐냐면은 전 판사입니다. 윤경 판사. 현재는 이분이 변호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윤경 변호사가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그렇고, 윤경 변호사, 이 양반을 보니까, 아마 경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분 이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분의 의견에 전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확정일자 이외의 가등기나, 확정일자는 뭐다? 우선 면제권에도 우선 면제권은 뭐다? 이게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받아간다.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가등기는 뭐 이런 후순위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등기 후순위 권리자를 내가지고 선순위 임차인이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데 방해 지장이 된다면 이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거는 없애버려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모 씨 같은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이분이 전세금 1억 7,400이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낙찰 받을 수 있겠죠. 봐가지고. 한 200만 원, 이번에 뭐 210만 원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210만 원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 이거 경매 비용을 다 충당하고 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는 거죠, 뭐. 안 주고 또다시 경매를 날려버린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뭐, 할 수도, 근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이런 가등기로 인해가지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채권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손실을 보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조금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일부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요런 임차권 등기된 물건은 어떻게 찾냐니까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는 이게 물건 찾는 것도 다들 잘 아시죠? 보시고 나서 그냥 다다닥 하셔야 돼. 예. 보셔가지고 이게 스피드 옥션도 보면은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스피드 옥션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아이디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요. 전국 2달치 정보를 오픈해 드립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해당되는 거 아니란 말이지. 일단.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제 경매 정보지에가 경매 검색해가지고 특수 물건 나와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된 거는 어떤 게 임차권 등기됐냐. 그러니까 이거 뭐 일일이 경매 물건 주거용 부동산 다 클릭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선순위 임차권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선순위 임차권 요걸 클릭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등기 다 돼 있어요. 자, 잠깐만요.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주택임차권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니까 뭐 임차인 임모신데 본인이 임차권 등기하고 본인이 경매 신청을 하였구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차인 본인이 경매 신청 2021년도 11월달에 경매 기입 등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현재 아직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럼 2023년 같으면 횟수로 3년이다. 3년. 이게 3년 동안 해가지고요. 방이 안 빠져. 이거 아마 집주인 입장에서요. 이 부동산 정말로 자기가 미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좋아, 알았어. 근데, 당신 경매는 집어넣어. 그 대신에 있잖아. 이거 우리, 동네 부동산에다 물건 내놔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있으면은, 그냥 뭐 경매 취하하는 걸 합시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뭐, 마다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횟수를 건 3년 동안 해가지고 이게 방이 안 빠졌다. 그럼 이거는 낙찰받아서 뭐 짧긴데 봐가지고. 그죠? 아무리 맹탕, 이런 건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이런 주거용 부동산 빌라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물건 임장조차도 안 나갑니다. 임장 나가봤자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횟수로 3년 동안 방이 안 빠졌다? 와, 완전히 그럼 집이 거지 같나? 아니면 그 주변이 좀 이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물건에 내가 과연 도전해봤자 어떤 나한테 어떤 메리트가 있냐? 그런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보니까는 전부 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소트 기능이 다 있어요. 선순위 임차권, 여기 임차권 등기된 겁니다. 이게 딱 있죠. 선순위 임차권 해가지고 이런 걸 딱 보시고 우리는 또 가능하면은 대학내에 있는 임차인 앤더 선순위 임차권 이런 물건을 먼저 클릭하셔가지고 물건 검색을 해보시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요거를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부 방송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2022 타경의 105,13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또 오차기 일인데 뭐가 2023년 10월 10일에 잡혀 있네요. 9,200짜리가 3,700여만 원까지 금액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분이 임차권 등기했고 강제금 신청인데 여기는 보니까 압류해가지고 압류가 요것 때문에 방이 안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봐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이 임차인이 본안 소송인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분이 있고 또 2021년 10월 5일째 저는 누구야? 근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 물건에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4월 28일 압류 이거잖아요. 근데 10월 5일이니까 아웃되니까 대항력이 없다니까 이런 거 자꾸 눈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요 확 지워버려. 그래 지우면 된다니까요. 왜 나 관계 없는데 자꾸 신경 쓰냐고. 나중에 명도할 적에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낙찰받을 국민을 하시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낙찰받고 나서 명도는 어떻게 하지? 낙찰받고 나서 팔아먹을 적에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불면증 걸려서 잠 못 자는 거야?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낙찰받기 어려우니까. 그런 모든 건 사정을 다 띄워버리고 딱 봐가지고 이 사건에서 나와 관계 있는 게 뭐지? 그것만 딱 째려보라 이거지. 보니까 8천만 원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8천만 원, 아이고야, 9,200이네, 그죠? 8천에 9,200이기 때문에 물건이 모르겠습니다. 봐가지고 이 3,700만 원인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8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압류가 있어, 압류가 있는데 이 압류가 말이죠. 이게 또 조세 채권이다 하게 되면요. 이게 요즘 또 조세 채권에 보니까 국세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1일 또 지방세 같은 거 국세 지방세 당해에서 다 있습니다. 지방세 당해에서 우선 원칙도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국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이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됐잖아요. 이게 아마 지방세가 2023년 5월 20 며칠인가요? 5월 23일 같은 거 돼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등기부등본 잠깐 보시지요. 등기부등본 잠깐 보면요. 압류가 뭐가 있냐? 이거네 압류해가지고 부산 세무서장이잖아요. 국세도 국세. 국세인데 봐가지고 이게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런 거라면요. 매각 물건 맹세서 이런 데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표시를 해놨나 모르겠는데 잠깐 보입시다. 안 해놨잖아요. 그죠? 표시 안 해놨어요. 봐가지고. 단지 이게 보시면은 임차권 등기 있는데 이 사람 보증금 8천만 원 전에 다
배당받지 못하게 되면은 탄핵은 매수인 인수한다. 이거 뭐 다 아는 거 뭐하러 써놨냐고. 법원 담당자들 깝깝해.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나. 다 알잖아. 다 아는데 왜 적어놨냐고. 차라리 이 건 같은 경우보다 대학력에 낸 임차인이 있다. 후순위에, 서부산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다. 근데 이 압류가 보니까 조세 체납이니까 당에서는 일반 조세냐? 그죠? 그 법정기일은 언제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체납된 세액이 얼마냐? 그걸 이 매각 물건 명세서다가 표시를 해줘야지. 어떤 법원은 이렇게 표시해주는 법원이 있다니까. 법정기일이 언제고 말이지, 체납된 세액이 얼마고 다 막 그냥 막 미주알 고절 쫙 다 표시해준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이 세무서에서 분명히 법원에다가 교부 청구를 했을 겁니다. 그럼 교부 청구서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세목 나와 있고 체납된 세액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매각 물건 명시에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써냐고. 그건 직무유기라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 담당 공무원도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써야 돼. 왜냐면 이걸 써놔야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그 세금과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세금이 먼저냐. 만약 세금이 먼저다 그러면요. 낙찰자 추가적으로 더 어떤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상당히 중차대한 내용인데 그런 거 싹 다 빼버리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와가지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제가 혼자서 맨날 떠들어봤자 목만 아파. 안 떠든다면서 맨날 이렇게 떠들고 앉아서 이 건도 보면은 지금 배당 요구를 하였고, 근데 이 물건이 진정 마음에 든다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체납된 세액가 압류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조사하는 봐가지고 여기다 세무서에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죠. 물어봐가지고 이 사건 번호 되면서 하다 보면 또 어떤 세무서에서는 또 이거 뭡니까 그냥 순순하게 이야기해주는 세무서도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떤 세무서는요, 깝깝한 세무서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 가르쳐 주지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예를 들어가 세무서다, 당에서다 말이죠. 당에서다 하면은 당에서 관련해가지고는 이 선순위 임차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선호를 가리느냐. 이거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려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확정일자 있잖아요. 확정일자가 2016년 8월 2일이죠. 그죠? 8월 2일 요걸 기준하고 다음에 당에서의 법정기일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확정일자가 2016년 8월 2일인데 당에서가 보니까 2017년 당에서의 법정기일이 8월 2일이다. 그럼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먼저 옛날에 다 가져갔다니까. 근데 법이 개정되면 해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가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요. 이걸 이 세금이 말 그대로 당에서인지 일반 조세인지 법정기일 언제인지 그건 또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 그걸 명명백백하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지만 이게 나름대로 마음 놓고 지를 거 아닙니까? 어떤 물건 보면요. 체납된 세액이 말이지 2억 3억 해가지고 어떤 금액이 작은 물건도 있어. 근데 2억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그 물건도 제가 나중에 실제 그런 경매 정보지에 의한 매각 물건 명세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없는 걸 제가 그냥 일부 막 과함 들으면 제가 나쁜 놈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법원에서 그래 하고 있다는 거야.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게. 그게 직무유기지 봐가지고. 다른 법원에서는 안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관계를 우리는 강의할 적에는 이렇게 하면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 접하게 되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드릴 수 없고. 자, 어쨌든 이번 일부 방송입니다. 26강 일부 방송에서는요, 임차권 등기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된 그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조정을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3기 26강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3기 26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